안녕하세요. 사회문화 민상준의 포인트 개념 강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연구 방법도 기출문제로 반드시 나옵니다. 보통 3점짜리로 나오니까 잘 한번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자, 연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양적 연구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양적 연구 방법이 있으면 또 어떤 연구 방법이 있을까? 양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식당에 가면 난 배가 든든한 게 좋아, 푸짐한 게 좋아, 이럴 때 양을 따지죠. 그러면 식당에서 양 말고 또 뭘 따지죠? 질을 따지죠.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양적 연구 방법 정리를 합시다. 양적 연구 방법, 이 방법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서구 근대 사회가 놀랍게 발전을 하죠. 그 기반에는 자연과학의 발전이 있죠. 자연현상을 두고 자연과학이 법칙을 발견을 하고 그 법칙을 기술화시켜서 발전을 하는데, 이 자연과학이 보여준 놀라운 성과를 보고 자연과학이 사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무슨 현상도 연구를 하자, 사회문화 현상도 연구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데서도 자연과학이 보여준 것만큼 놀라운 성과를 한번 내보자,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자. 그 방법이 바로 양적 연구 방법이에요. 그럼 양적 연구 방법은 어떻게 연구하는지, 그러면 자연과학이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자연과학이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쉬운 걸로 해봐야죠. 물이 끓는 현상을 한번 자연과학에서 어떻게 연구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물이 끓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하겠죠. 비커에 물을 담고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뭘 할까? 온도계를 꼽겠죠. 온도계를 꼽고 물의 온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겠죠. 측정된 결과는 숫자로 표현이 되겠죠. 뭐가 확인이 되는 거야? 양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9도씨 99.9도씨 물, 이렇게 정밀하게 측정을 하죠. 99.99도씨 물, 드디어 몇 도씨가 되면, 100도씨가 되면 끓죠.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죠. 그죠? 온도 변화가 뭐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상태 변화라는, 그죠? 끓는 현상,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이런 상태 변화라는 뭐가 나타난 거야? 결과가 나타난 거야. 실험을 통해서 인과관계가 확인이 됐죠? 이 인과관계가, 확인된 인과관계가 만약에 다른 물한테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으면, 그걸 이제 뭐 한다 그러냐면 일반화한다 그래요. 확인된 인과관계가 일반화가 되잖아? 다른 모든 물한테 적용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뭐가 발견이 되는 거죠? 법칙이 발견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과학에서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정밀하게 측정을 하면서 법칙을 발견해내는 거. 자, 이 방법을 가지고 이제 무슨 현상도 연구할 수 있다, 사회문화 현상도 연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슨적 연구 방법이거든. 양적 연구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사회문화 현상의 사례 중에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결혼. 그러면 결혼의 인과관계는 뭘까?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결혼을 할까? 이걸 한번, 여기에 한번 양적 연구를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결혼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중에 좀 상식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랑이 깊어지면 사람들이 뭘 하게 된다? 결혼을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 이 생각을 이제 자료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죠. 그죠? 어떤 자료? 수치화된 자료. 그러면 뭘 측정해야 되겠네? 사랑이 깊어지는 정도를 측정을 해야 되겠네. 그런데 사랑은 감정이잖아요. 이 사랑이란 감정을, 그 깊은 정도를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있을까? 그냥 바로 측정이 되나?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속은 모르는데, 그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사랑이 깊어지는 걸 측정을 할 수가 있을까? 사랑이 깊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깊어지면 하는 행동들이 있을 거라. 예를 들어 데이트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 또 데이트 비용을 많이 쓴다는 거,
뭐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지, 그지? 아, 그러면 사랑이 깊어지는 행동은 카운트, 셀 수가 있잖아. 측정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랑이 깊은 정도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데이트 비용 중에서 데이트 비용이 소득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는가, 요거 가지고 사랑이 깊은 정도를 측정을 한번 해봅시다.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자,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물어보러 다니는 거예요. 자, 당신은 데이트 비용을 소득 중에서 몇 퍼센트를 사용을 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소득 중에서 몇 퍼센트를 사용을 한다는 사람들, 10%를 사용을 한다라는 사람들을 두고 보니까 그 사람들 100쌍 중에 10쌍꼴로 10%꼴로 뭘 하더라? 결혼을 하더라. 자, 소득 중에서 20%를 데이트 비용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100쌍 중에서 20쌍꼴로 20% 비율로 결혼을 하고, 30%까지 쓰는 사람들은 30%의 결혼율이 나타나더라. 아, 사랑이 깊어지는 정도와 결혼 비율 사이에 관계가 확인이 됐죠, 그죠? 요거 뭐로도 나타낼 수 있지.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한쪽의 숫자가 커지니까 다른 쪽의 숫자가 커지네.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그래프로도 나타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뭐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는 거네. 만약에 이 결혼과 관련돼서 나타난 확인된 인과관계를 다른 모든 결혼에 적용할 수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잘했어요. 일반화할 수 있으면 사회문화 현상에서도 뭘 발견할 수가 있다?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을 무슨 현상처럼? 자연현상처럼, 자연현상에서 쓰는 방법을 가지고 사회문화 현상도 지금 연구를 한 거죠, 그죠? 이게 무슨적 연구예요, 이게 양적 연구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양적 연구 방법의 목적은 뭘 발견하겠다? 법칙을 발견하겠다. 그쵸? 확인된 인과관계를 일반화하거나 법칙을 발견을 하겠다. 이게 이제 양적 연구 방법의 목적이 되는 거고, 전제는 사회문화 현상도 자연현상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전제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용어도 알아둬야 돼요. 방법론적 일원론이라 그래. 자연현상과 같은 방법으로 무슨 현상도 연구할 수가 있다?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양적 연구 방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 양적 연구 방법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과정을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도대체 무엇을 연구할 건가? 이게 먼저 확인이 돼야지, 그치? 그게 정해져야지만 연구가 시작이 되겠죠? 그거 이제 연구 주제 선정 단계예요. 뭐 다른 말로 문제인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문제인식 및 연구주제 선정 단계. 그 다음에는 우리 아까 결혼 현상을 지금 양적 연구로 연구 방법을 적용을 해서 한번 결혼 현상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한번 살펴봤었잖아. 그때 생각을 떠올리면 돼요. 그게 결국에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야. 자, 연구 주제가 선정이 됐어. 자, 결혼이라는 현상을 연구를 할 거야. 연구 주제가 선정이 됐어. 우리 그 다음 뭐 했어? 아, 사랑이 깊어지면 뭐 하게 되는 것 같아? 결혼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미리 한번 생각을 해봤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미리 내린 결론. 잠정적인 결론. 여기서 잠정적이라는 얘기는 자료를 통해서 내 미리 내린 결론이 맞다라는 것이 확인될 수도 있지만 틀렸다라는 것이 확인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이야. 그렇게 미리 내린 잠정적인 결론,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느냐? 이 용어도 꼭 알아둬야 될 용어죠. 가설. 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자, 그래서 가설이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과 결과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돼. 원인에 해당하는 독립변수 혹은 독립변인,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변수, 종속변인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되고, 두 번째, 그 변인 사이의 관계 방향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돼. 아까 사랑이 깊어지면 결혼율이 올라가는 거지. 한쪽의 숫자가 커지면 다른 쪽의 숫자도 커지죠. 이런 건
양의 상관관계라 그러죠. 그죠? 양의 관계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가설에 따라서 한쪽이 커질 때 다른 쪽이 작아진다라는 가설을 만들 수도 있지. 음의 관계. 이 관계의 방향이 명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변수를 측정할 수 있어야 돼. 즉 검증 가능한 가설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예가 좋을까? 종교서적 발행 건수가 줄어들수록 신의 분노는 커질 것이다. 일단 두 변수가 있고 두 변수 사이의 관계도 그 관계 방향도 음의 방향으로 명확하죠. 그죠? 그런데 종교서적 발행 부수야 이거야 뭐 측정할 수 있지. 하지만 신의 분노가 커지는 것 이건 측정할 수가 없잖아. 그죠? 이 검증이 불가능한 가설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증의 필요성이 있어야 돼. 검증할 필요성도 없는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을 입증하겠다고 자료를 모으고 있으면 이건 시간 낭비가 되겠지. 그지? 예를 들어 학교 운동장에 모여있는 학생 수가 많을수록 학생들이 발 딛고 있는 땅의 면적이 커질 것이다. 이거 검증할 필요가 있나? 이거 당연한 건데, 그지? 자,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요건이 바로 가설이 갖추어야 될 요건입니다. 가설이 정해지면 그 가설을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자료를 어떻게 모을 거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덮어놓고 자료를 모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자료를 모으는 계획을 세워줘야 돼. 그 계획을 잘 세워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연구 설계 단계라 그래요. 연구 설계. 그 다음에 연구 설계 단계에서 중요한 작업 하나를 해야 돼. 우리 사랑이 깊어지면 결혼하게 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는 정도를 측정을 해야 됐었잖아. 그 사랑이 깊어지는 정도, 그 사랑 자체는 인간의 감정, 추상적인 개념은 그 자체로는 측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측정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이 깊은 정도를 정의를 다시 내려준 거라고. 아까 어떻게 정의를 내려줬냐면은 사랑이 깊어진다라는 건 소득 중에서 데이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다시 내려준 거야. 그렇게 정의를 다시 내려주니까 결국에는 뭐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이 작업을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이 작업을 뭐라 그러느냐?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개념을 다시 정의를 내렸지. 어떻게 조작했어? 측정 가능하도록 다시 조작해서 정의를 내렸죠. 그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것. 추상적인 개념의 속성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지표를 선정하는 것.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 여러분 교재에서는 성실성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 그래서 이 성실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 조퇴, 결석, 결과, 지각. 이 횟수가 적은 것. 바로 성실한 것이다. 성실한 정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교재에. 그런 게 이제 뭐 하는 거야?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자료를 얻을 것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료를 얻을 것인지, 자료 수집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연구 설계 단계고요. 자, 설계가 끝났어. 계획을 다 세운 거야.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면 되죠. 그게 이제 자료 수집 단계가 되겠지. 자료 수집 단계. 우리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 건데 자료 수집 방법에는 총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사람들한테 그 질문지를 돌리는 거, 설문조사하는 거. 이게 질문지법이야. 그 다음에 실험법. 왜? 양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자연현상을 연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사회문화 현상도 연구할 수 있다. 이게 전제잖아. 자연현상을 연구할 때 대표적인 방법이 실험법이지.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에서도 실험법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자료 수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집이 끝났으면 그 수집된 자료를 뭐 해야지? 분석해야죠. 그죠? 자료 분석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료 분석. 근데 양적 연구에서는 주로 자료 분석을 어떻게 할까? 보통 통계 처리를 많이 해주죠. 아까 100상 중에 10상, 100상 중에 20상 이런 식의 어떤 통계 처리를 통해서 자료를 분석을 하고, 이 분석된 자료를 통해서 드디어 내가 애초에 내렸던 잠정적인 결론,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뭐 하는 거지. 가설을 검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가설이 자료를 통해서 맞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가설을 받아들이면 돼. 그 가설 수용. 그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내가 내렸던 잠정적인 결론이 가설이 틀렸다라는 것이 확인될 수도 있어. 그럴 경우에는 그 가설을 버리면 돼. 가설 기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설 검증 단계고, 가설 검증이 끝나면 결론을 내면 돼. 결론 도출. 그 다음에 그렇게 확인된 인과관계를 다른 데에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 일반화, 결론 도출 및 일반화. 요게 이제 양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죠. 자, 요런 단계를 거쳐서 양적 연구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자, 이 양적 연구는 유용성이 뭘까? 즉 양적 연구는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이 얘기는 양적 연구의 목적 생각하면 돼요. 양적 연구의 목적이 뭐였거든? 법칙 발견과 일반화였죠. 그러니까 쓸모는 그 법칙 발견과 일반화에 쓸모가 있는 거야. 유용성은 양적 연구의 유용성은 법칙 발견과 일반화의 유용성이 있는 거고, 한계는 양적 연구의 한계는 자, 사회문화 현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내죠. 사람들이 만들어낼 때 의도, 동기, 그 다음에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회문화 현상에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은 의도, 동기,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은 인간의 주관적인 영역이거든요. 이 주관적인 영역은 사실 하기가 힘들어. 측정하기가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양적 연구 방법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된다고. 요게 이제 바로 양적 연구의 한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그 사랑이 깊어지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더라? 개념의 조작적인 정의와 관련돼 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셌죠. 카운트했잖아.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카운트하면서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피상적 연구에 그칠 우려가 커. 요게 또한 양적 연구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주관적인 동기, 의도, 그 다음에 가치, 그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에 부여하는 의미, 이런 것 등을 이제 이해하는데 양적 연구가 한계를 갖고 있지. 그러면은 그거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그런 쪽은 알 수 없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둬야지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다른 연구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해되죠? 양적 연구 방법은 한계가 있어.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연구 방법이 필요해. 그게 바로 무슨적 연구 방법이 된다. 질적 연구 방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뭐 정리할 거냐면 질적 연구 정리할 거예요. 질적 연구 방법. 인간의 주관적인 영역인 의도, 동기, 가치, 그 다음에 의미, 이런 것 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질적 연구의 목적이 바로 뭐겠어? 그 질적 연구의 목적. 아까 얘기한 그런 인간의 주관적인 영역을 뭐 하겠다? 이해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질적 연구 방법의 목적은 결국에는 이해가 되는데, 또한 아까 양적 연구 방법의 한계가 뭐였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피상적인 연구에 그칠 우려가 크다. 이게 양적 연구의 한계였죠. 그러면 질적 연구의 목적은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연구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돼. 그죠? 사실 의도, 동기, 이런 것들은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은 인간의 마음속 사회문화 현상의 어떤 깊은 곳에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해도 그냥 이해가 아니라 무슨적 이해가 되는 거지. 그 깊은 층에 있는 심층적 이해. 이게 바로 무슨적 연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질적 연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한 나이 어린 여성분이 한국으로 결혼 이민을 와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할 것을 선택을 했는지, 그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에 그 베트남 여성분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 등은, 이건 양적으로 연구하기가 힘들잖아. 그죠? 그런 것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뭐 해줘야 돼? 이야기를 나눠봐줘야 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 통해서, 그런 방법 등을 통해서 그 결혼 생활의 의미를,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질적 연구 방법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질적 연구 방법의 목적이 심층적 이해인 거고, 그럼 전제는 뭘까? 전제라는 말. 아까 양적 연구 방법의 전제가 뭐였어요? 방법론적 이론론. 자연 현상을 연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사회 문화 현상도 연구할 수 있다. 이게 양적 연구 방법의 전제였죠. 그럼 질적 연구 방법의 전제는 자연과학의 방법을 가지고는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할 수 없다.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전제가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불러주면 좋을까? 그걸 뭐라고 불러주면 좋겠어요? 방법론적 이원론, 이렇게 불러주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질적 연구 방법은 그럼 어떤 연구 과정을 거치는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당연히 뭘 연구할 것인가가 먼저 정해져야 되는 거지. 양적 연구랑 똑같아. 연구 주제 선정 단계. 문제인식, 그 단계이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는 양적 연구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 뭐가 들어갔더라? 가설 설정이 들어갔었죠. 그죠? 원인과 결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명확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성된 그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가설을 검증할 자료를 수집을 하고, 검증 끝에 인과관계를 확인을 해서 법칙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양적 연구의 목적이었잖아요. 과정이었고 단계였지. 그치? 그러면 가설을 설정하는 것을 통해서 법칙을, 확인된 인과관계를 일반화할 수 있는 법칙을 발견하는 것. 이게 양적 연구의 목적이었는데, 자, 질적 연구는 그런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 그러면 뭐도 필요 없지. 가설도 필요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질적 연구 과정에서 두 번째 단계는 가설 설정이 아니야. 이제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질적 연구도 자료 수집은 이루어져요. 근데 자료 수집이 잘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료 수집을 잘하기 위한 뭘 세워야 돼?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 그러니까 연구 주제 선정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연구 설계 단계. 연구 설계 단계. 뭘 세우는 거? 계획을 세우는 거.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을 할 것인지, 이런 것 등을 연구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끝났으면은 그 설계된 계획대로, 계획에 따라서 자료를 모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료 수집. 그런데 자, 아까 베트남 여성분의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의 의미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분과 또 베트남 여성분과 대화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그분의 결혼 생활을 살펴본다 그랬지. 그지? 이게 이제 뭐 하는 거야? 자료를 수집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나눠보다가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살펴보다가 자료가 수집되면서 동시에 그 자료를 통해서 이분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 결혼 생활에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것 등을 바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수집이 끝나고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수집하면서 동시에 그 자료를 뭐 할 수도 있어.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질적 연구는 자료 수집과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해석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료 수집 및 해석 단계가 되는 거야. 물론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살펴보면서 또 다른 해석을 내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수집과 동시에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이것도 물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아까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 뭐였죠? 질문지법과 실험법이었죠.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이것도 아까 얘기했어. 그 사람과 한번 얘기를 나눠본다고. 면담.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이 어떤지 한번 살펴본다고. 관찰. 면접. 관찰. 이런 것 등이 바로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인 거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 입장에 한번 서서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같이 느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이해할 수가 있겠지. 해석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 감정이입. 그죠? 감정이입. 이런
기법이 사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잖아. 어떤 이론을 미리 세워두고 알아두고 이론을 정해두고 그 이론에 따라서 자료를 하나하나 이렇게 대입해 보면서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면서 결론을 얻어 그렇게 알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자, 사회문화 현상을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잖아. 직감 같은 것들이 있거든. 그걸 뭐라 그래요? 직관적 통찰이라 그래. 직관 딱 보면 안다고. 직관적 통찰, 이런 등의 기법이 질적 연구에서 활용이 됩니다. 반면 양적 연구에서는 수치화, 계량화, 통계 처리, 이런 식의 기법을 쓰죠. 그죠? 양적 연구에서는 수치화, 계량화, 통계화, 그 다음에 질적 연구에서는 감정이입, 직관적인 통찰, 이런 기법을 통해서 자료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양적 연구는요, 인과관계를 확인을 하고 그 인과관계를 통해서 법칙을 발견해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자료를 공식적인 자료를 주로 활용을 해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를 주로 활용을 하는데, 질적 연구에서는 그렇게 꼭 공식적인 자료에 목매일 필요가 없어. 자, 베트남 여성분이 쓴 일기장, 그 다음에 그분이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썼던 가계부,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결혼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주로 붙어있는 광고 전단지, 막 이런 것까지도 다 해석할 수 있는, 쓸모있는 자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공식적 자료도 질적 연구에서는 중요시 됩니다. 자, 이런 것 등이 바로 자료 수집 및 해석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자료 수집 그리고 해석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뭘 내는 거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질적 연구에서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자, 봐봐. 질적 연구도 분명히 뭘 가지고 연구를 해?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지, 경험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죠. 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자, 양적 연구는 방법론적 일원론이었어.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를 해.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과학적 연구야. 그러면 양적 연구가 아닌 질적 연구는 비과학적 연구인가? 그게 아니라고. 질적 연구도 분명히 우리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을 하거든. 그러니까 양적 연구가 아닌 질적 연구도 무슨적 연구가 되는 거지. 과학적 연구가 되는 거죠. 둘 다 과학적 연구야. 하지만 사용하는 자료의 성격이 다르고 목적이 다를 뿐인 거죠. 자, 그거 하나 정리를 좀 해둡시다. 자, 그래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질적 연구의 유용성. 질적 연구는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이게 질적 연구의 목적이야. 사회문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질적 연구의 유용성이 있는 거고, 한계는 질적 연구를 가지고서는 법칙을 발견하고 일반화하기가 힘들죠. 그런 한계가 있는 거지, 그치? 자, 이런 한계는 다른 연구를 통해서 극복이 되는 거지. 무슨적 연구로? 양적 연구를 통해서 이런 한계를 극복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한 질적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뭘까? 이거 감정이입이나 직관적인 통찰 등의 기법을 주로 활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감정이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직관적인 통찰하는 그 사람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큰 거지, 그지? 이게 또한 바로 질적 연구의 한계가 되는 거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어떤 관계에 있다?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뭔 얘기야? 서로 다른 목적이 있고 각각의 한계가 있었죠, 그죠? 그 한계를 서로 다른 연구 방법이 서로 뭐 해줬거든? 보완을 해줬거든. 양적 연구의 한계에서 지금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질적 연구의 한계를 통해서 뭐가 필요하구나, 양적 연구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두 연구 방법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보완 관계에 있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강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내용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반드시 출제가 된다 그랬죠, 그죠? 내용을 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등의 문제풀이 등을 통해서 한번 익숙하게 만들어 두세요.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